네, 반갑습니다. 강남파고다 스타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률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7일 신토익 논란 정결로 여러분들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8월달 시험 다들 잘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은요, 아무래도 우리 8월달 시험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아쉬워서 우리 다음 달 이제 9월달 초에 시험 보는 거라든지 9월달 혹은 10월달 여러분들요,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8월달에 어떤 문제가 나왔지라고 해서 궁금해서 저랑 함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요, 다행인 건 여러분들 지난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은 여러분들 좀 쉽게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요,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틀리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아쉬운 학생들은 다음 달에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8월 달에 아쉬웠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다음 달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8월 27일 날 시험 파트별 RC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과는 굉장히 여러분들 차이가 있죠. 파트 5, 6, 7을 모른다. 중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5는 늘 까다로운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크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급상승해서 이번 달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늘 까다로운 문제 존재하죠. 많으면 5문제 정도, 그리고 보통 한 2-3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달 여러분들 전까지는 사실 옛날 구토익 때 나왔던 패턴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 나왔어? 그냥 찍어버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난 7월 달부터는 잠깐만 뭐지? 라고 해서 기본 근간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좀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까다로운 문제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느낌이나 감으로 풀다가는 뭐 된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느낌대로 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왜 이것밖에 답이 될 수 없는지, 나머지는 왜 답이 안 되는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요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파트 5 여러분들 어떤 품사가 많이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제가 총보다 각각 5문제씩 출제가 돼서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품사만 충실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요 거의 반은 먹고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치사랑 접속사에 이어서 우리 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가 이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 여지없이 또 토익이 좋아라는 그 토익 대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토익이 좋아라는 문제가 존재하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별로 나눴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명사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명사 자리 문제가 여러분들요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다? 형용사 뒤에다가 미주 쳐놓고 문제 나오는 명사 문제가 무려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extensive knowledge라고 그 다음에 innovative한 형용사 뒤에 바로 preservation이라는 명사들한 요 2문제가 출제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 8월 달에는 바로 extensive knowledge라고 이 아이가 명사 바로 품사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 문제가 바로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광범위한 지식이라고 할 때 무슨 knowledge? extensive knowledge라고 해서 거꾸로 extensive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요걸 갖다 그냥 저기 나왔구나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달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실 분은 extensive knowledge에서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 문제로 갑니다. 요거는 제가 늘 강조했던 문제가 되겠죠. 토익 시험에 나오는 부사 문제는 딱 2문제가 출제되는데 바로 이간질 자리,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달에도 can이란 조동사 다음에 동사형사에 뭐 됐나? easily라는 부사, 바로 이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partly, 이 단어가 나오는데 말이죠. 사실 여기는 is the result of라고 해서 그냥 이 사이는 필요 없는 단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뭐 된다? 부사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최근에 출제됐던 것 중에서 remain, exactly the same 이라고 해서 바로 exactly라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명사 문제, 부사 문제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동사 문제 여러분들요 한 2가지로 이제 물론 3가지긴 하지만 여기 2가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동사 문제 우리가 토익에서 가장 사랑하는 뭐가 있습니까? 2형식, 5형식은 아주 잘 나온다고 우리 적중 특강에도 제가 찍어드렸던 문제죠. 역시나 이번에 2형식 동사 가장 대표적인 거 비동사, become 동사, remain 동사 뒤에 주로 형용사들하는 바로
become predictable라는 요 문제 1초짜리 문제가 되겠죠. 요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요. 주어 다음에 동사들한 요 자리 있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 매달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거저 주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신토익을 바뀌고 나서 말이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문제 보기 중에서 동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사 자리야? 그냥 동사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전에 구토익 때는 말이죠. 동사 문제야? 그럼 동사를 갖다 보기에서 두 개를 내면서 이걸 현재 쓸까? 뭐 과거 쓸까? 아니면 능동태 쓸까? 수동태 쓸까? 그런 문제를 많이 물어봤지만 요즘에 나오는 동사 문제는 동사 찾아봐라. 그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도요. Mr. Kim 다음에 뭐 occupation, occupational 뭐 이런 등등등 나왔지만 occupy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태문제는요. 늘 출제가 되죠. 요거는 제가 우리 적중 특강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에서 뭘 봐? 뒤를 봐 했던 문제죠. 역시 나왔습니다. 자, 뒤를 봤을 때 여러분들 전인사가 나왔다. 아무것도 없다. 부사 나왔을 때 여러분들요. 거의 정답 뭐랬나? BPP라는 수동태가 답이 된다라는 문제가 여지없이 이번에도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처음부터 읽는 학생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 뒤에 보면서 correctly라는 부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BPP 형태라는 바로 이런 형태. 바로 현재 진행 수동태 형태죠.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부사 앞에 바로 BPP라는 수동태 자리. 그 문제를 찾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늘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말이죠. 9월 달에 혹은 10월 달에도 여러분들요. 종종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요. 6번째, 7번째로 갑니다. 접속사 문제도 여러분들 매달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지난 8월 달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뭐 because, 뭐 because of, 그 다음 as 같은 여러분들요. 전치사, 접속사 출제되는데 자, 이번에는 접속사 중에서 늘 제가 시제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때 조건에서 때 조건의 여러분들요. 부사절 접속사 as long as가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나 동사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여러분들 신토익의 접속사 문제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보기에서 접속사 찾아라 하면서 접속사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할 가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냥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만 기억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요. 접속사가 as long as고 또 공교롭게도 해석도 안 하는데도 바로 as long as를 찍게 만드는 뭐죠? 때 조건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말이죠. 현재를 적는다. 요런 바로 부사절 접속사가 출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요.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예전 같으면 그냥 who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말이죠. 요즘에는 명사 앞에 whose가 들어가는 여러분들요.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번에 출제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 7문제를 여러분들요. 바로 추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말이죠.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웠던 문제 2개 중에서 약간 아리까리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첫 번째 준비한 문제는 바로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힘을 적을까? himself를 적을까?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help라는 거. 특히 요즘에 신토익 들어오고 나와서 말이죠. 유독 다른 동사보다도 help 나오면서 미주신 자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help라는 여러분들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바로 목적격해서 힘 바로 찍으면 됩니다. 우리 101번 문제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또 지난달에 7월달 여러분들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봤으면 help yourself라고 해서 마음껏 먹어. help oneself라는 걸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나지 않았을까 해서 학생들이 또 D를 갖다가 또 생각을 또 여러분들요. 오버해가지고 D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help라는 여러분들요.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 앞에 나온 주체. 이 주체가 여러분들요. 사람 he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coworkers가 나오기 때문에 himself가 아니라 정답에 themselves로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help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냥 목적격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correspondent가 되겠죠. 아마 제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은 요거 아마 죽어도 절대로 잊지 못할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언어를 했었죠? correspondent 트로 끝나니까 특파원, correspondent 서신왕래, 서신왕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orrespondent은 여러분들 뭔가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서신, 통신이 될 거고요. correspondent는 트로 끝나는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any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명사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any problem, any question 해서 any 다음에 명사, 그렇다면 명사는 여기서 correspondent 해서 A번, C번으로 여러분들요. 이렇게 딱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 A번과 C번의 차이는 바로 어휘 뜻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말이죠.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특벌이 나올 리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몇 번? correspondence 이렇게 하셔도 되고 평소에 자기가 수거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뭐가 된다고요? in correspondence with라고 해서 뭐뭐랑 서신을 통한다든가 뭔가 연락을 취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in correspondence wi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A번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주 잘 나왔던 correspondence, correspondent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비교하는 그런 단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너무나 오바를 많이 한다던가 그 다음에 해석을 어설프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딱 한 단어 보시면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헷갈릴 이유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너무 오버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accept랑 nominate란 단어 요 두 가지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동사 어휘 문제 바로 우리가 자 동사 타동사를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그럼 뭘 봐야 되겠습니까? 뒤를 봐야죠. 뒤를 보니까 award란 여러분들요. 목조가 나오는 그런 타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다른 거 보지 말고 award, 상이라는 단어만 보시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야 되겠죠. 상을 뭐 하겠습니까? 상을 주기도 하겠고 상을 받기도 하겠죠. 상을 받다, 상을 갖다 accept 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B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잠깐만. 자, 상을 하면 뭐 시상식이고 시상식 들어가면 뭔가 후보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nominate라는 동사를 하는데 그건 좀 오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평소에 그래서 단어를 갖다가 궁합으로 이런 얘기죠. 이래서 상을 받다라고 할 때 여기서 accept라는 동사를 썼지만 바로 win the award, win an award라고 해서 win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해석을 잘할 것 같다? 그럼 해석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꾸 평소에 궁합으로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accept랑 nominate 단어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요. 어려워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번 8월달 시험 중에서 파트 5에서 가장 학생들이 여러분들요. 요거 뭘까라고 해서 많이 의아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인데요. personally personalize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캠페인이란 명사가 나오고 말이죠. promotional,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어순이라면 명사는 누가? 형용사는 누가? 부사가 소식한다 라고 해서 말이죠. 이렇게 A를 성급하게 찍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조 있습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 하지만 형용사 앞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명사들하는 그런 어순이 있다는 얘기죠. 자, 사실은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부사가 얘를 수식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인화된 어떤 뭐가 됐습니까? 개인적인 프로모셔널, 홍보의란 말은 말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프로모셔널 캠페인이라는 게 여기 한 단어입니다. 요걸 갖다 꾸미는 바로 형용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personalized라고 해서 PP 형태로 뭐 된다? 바로 D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다시 한번요. 명사 앞에는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프로모셔널 캠페인이라는 얘를 갖다가 하나의 명사 형태를 본다면 얘를 꾸미는 형용사 형태 들어가는 바로 personalized.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출제 포인트를 갖다 여러분들요.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advise란 명사 앞에 financial 형용사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이걸 갖다 어떻게? professionally가 아니라 professional, financial advisor라고 해서 전문적인 어떤 재정 고문이다 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economic downturn이라는 게 경기 침체인데 최근의 경기 침체에서 recently가 아니라 recent 뭐가 되겠습니까? 형용사들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한번 여기서 형용사 앞에 부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요.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서 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걸 갖다가 가리기 전에 평소에 a professional financial advisor, recent economic downturn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받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독해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 된다? 파트 7도요. 우리가 파트 7에서 발췌된 문장이 파트 5나 6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파트 7을 갖다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 단어 이렇게 쓰였구나. 그 다음에 이런 어휘는 이거랑 궁합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됐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됐으면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all, 그 다음에 consecutivelly라고 해서 요 부사 문제인데요. 요 단어는 말이죠. consecutive라는 여러분들 형용사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뭐 second, 뭐 third 숫자 보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촐랑거리다가 여러분들요 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여기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말이죠. 여기 AC 디파트먼트 수가 된다. 바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요 뭡니까? 순위에 올랐다라든가 등급이 매겨졌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라는 개념이 뭐란다? overall 들어간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토익 기출 변형 문제를 좀 풀어보셨던 학생은 아마 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말이죠. consecutive라는 요 단어를 한번요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요 win 5 victory 5번을 승리했는데 어떻게? 연속적으로라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5 다음에 consecutive가 아니라 5 victories 그 다음 문장 끝에 이제 consecutive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혹은 여러분들요 5 consecutive victory라고 해서 5번 연속해서 우리가 우승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종전의 문제는 사실상 어디? 여기 들어가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서 숫자라든가 뭐 서수 마찬가지로 어설프게 봐서 요거 이게 consecutively 아닐까 했는데 조심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위에 올랐다라든가 전반적으로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 overall 이 정답이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어려운 문제는 늘 존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많을 때는 5문제고 적을 때는 1문제 내지 2문제인데 말이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잘 안다면 풀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 갖다가 나 정말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럼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나 7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물론 자기가 990점을 원한다면 다 꼼꼼하게 풀어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문제는 과감히 제끼고 우리 6, 7을 넘어가셔서 문제 푸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죠. 너무 여기다가 집착해버리면 말이죠. 나중에 7은 7대로 시간이 모자라고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들요. 바로 세 번째 use up, allow for가 되는데 말인데요. 요거는 130번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신토요 들어와서 어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죠. 나머지가 안 되니까 요것밖에 답이 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정답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deadline 나옵니다. 마감이 되겠죠. 여기 monthly budget report 자, was postpone이라고 해서 마감이 말이죠. 연기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연기될까요? 자, 바로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로부터 나온 커멘트가 있겠죠. 이 커멘트를 갖다 뭐? 자, turn into라는 얘기는 뭔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커멘트로 바뀝니까? 그 다음에 use up이라는 얘기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소모하거나 다 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커멘트를 다 소모할까요? 그 다음에 allow for나 잘 모르겠다? 그럼 놔둡니다. 그 다음에 counter는 어디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커멘트 의지할까? 자, 그게 아니라 여기 연기했죠. 왜 연기가 됐었습니까? 바로 여기 이사회에서 어떤 커멘트라든가 뭐 조언이라든가 말이 있겠죠. 그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니면 고려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내가 커멘트를 갖다가 allow for 한다. 자, 뭡니까? 이 커멘트를 위해서 내가 허용한다는 얘기는 그걸 갖다가 참작하거나 한번 생각해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allow for 라는 정답 바로 C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말이죠. 아까도 했다시피 A, B, D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머지가 안 되고 이거 답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allow for 뭔가를 여러분들요 참작하거나 고려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쓰이는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는요, 여러분들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토익, 우리가 영어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토익 영어에서는요, 나오는 단어가 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파트 7에서 나오는 단어를 갖다가 5에서 차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7 읽을 때 단어를 갖다 여러분들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요. 어휘 중에서 특히 시험에 나오는 전치사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는 게 전치사랑 부사 어휘거든요. 자, 이번에 나왔던 전치사 문제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뭐뭐에 관한 정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정보, information이죠. 뭐뭐에 관한이란 전치사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information. 그렇죠. about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됐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about 말고 토익이 아주 사랑하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거죠. 뭐뭐에 관하여라고 해서 regarding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concerning 이런 거 있습니다. concerning. 그 다음 여러분들 pertaining to가 있다는 얘기죠. 뭐뭐에 관하여란요. 바로 regarding, 그 다음에 concerning, pertaining to 요 3인방이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여러분들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쉽게 그냥 about이 나왔네요. 그 다음 아시게 된 게 뭐냐면 말이죠. 뭐뭐에 관하여라고 할 때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about은요. 주로 앞에 나온 명사가 뭐뭐에 관한 뭐 질문, question, 뭐뭐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problem, 뭐뭐에 관한 정보라고 해서 information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about 이런 전치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역으로 명사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쌍방 같이 암기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뭐뭐 사이에. 자,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뭐뭐 사이라는 얘기죠. 뭐뭐 사이라는 요 단어는요.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요.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려 3문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출제됐는데 바로 뭐가 됐습니까?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근데 between A and B는 뭐다? 둘 사이에서 여러분들 between 되겠고요. 셋 이사일 때 뭐죠? 어멍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뭐뭐를 인지하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여러분들요. 전치사. 바로 인지하다 할 때 여러분들 aware라는 여러분들요. 형용사 기억합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명사 형태 뭐랜다? awarenes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간 전치사 awareness of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궁합은 영원한 궁합입니다. 자, participate 이를 쓴다는 얘기죠. 그 아이 명사 형태 participation 혹은 participant가 되더라도요. 전치사 뭘 쓴다? 이를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뭐를 준수하다 할 때 여러분들 comply with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뭐를 준수라는 in compliance with가 된다. 그래서 한 번 궁합, 영원한 궁합. 그래서 품사가 여러분들요. aware 다음에 of를 가진 것처럼 awareness가 나오도 of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의 결과로라고 할 때 뭐죠? as a result of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기의 결과를 볼 때 말이죠. 우리가 생산을 늘려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 예전에는 여러분들 popularity 앞에 뭐랜다? 뭐뭐 인기를 고래 보면, 가만히 보면 이라고 해서 given이라는 전치사가 여러분들요.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as a result of라는 전치사로 출제됐으니까 같이 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파트 5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여러분들 난이도 또 역시나 중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어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문법 5문제, 문장 삽입 늘 여러분들 고정되죠. 4문제. 그런데 여러분들 신토의로 바뀌고 나서 문장 삽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자, 이번에는 파트 6의 문장 삽입 문제는 좀 쉽게 나와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파트 6 괜찮았네 라는 평이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요. 골고루 문제가 출제됐지만 마지막 143번에서 14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요. 이거를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9월달, 10월달 혹은 11월, 12월 그때 어떤 패턴으로 출제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추세를 보셔야 되겠죠. 자, 1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6 문제를 볼 때는요. 이 문제가 어휘 문제가 어떤 문제고 문법 문제 혹시 빨리 풀 수 있는지 혹은 문장 삽입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143번은 여러분들 명사 어휘 문제, 그다음 144번은 여러분들요.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145번은 전치사 문제네요. 그다음 146번은 여러분들 사실상 맨 먼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바로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명사 문제가 되겠죠. 자, 바로 풀어볼까요? 자, 명사 문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바로 B번, 아니면 뭐 된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해석 안 하고도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이죠 정답은? 그렇죠. 명사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가산 불가산을 따져야 되겠죠. 우리 manufacturer라는 제조업체나 제조업자는요. 그냥 그게 아니라 manufacturers라고 해서 어나 s를 적어냅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앞에나 뒤를 보니까 어나 s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보다 불가산 명사 형태인 manufacturing 들어간 정답 바로 D번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farmer, farming 해서 이번에 8월달 출제됐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명사가 나열됐다 하더라도 가산 불가산만 따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6 4문제 중에서 빨리 풀 수 있다. 먼저 풀어놓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됐으면 여러분들 앞에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번. 자, this. 자, 늘 강조했던 거 있죠? 신토익으로 나오고 나서 말이죠. 파트 6의 문장 삽입에서 아주 정답으로 많이 처리되는 게 this, these, also, however 이런 단어. 역시나 여기도 this가 나옵니다. 앞에 걸 받는 거죠. 이거라는 건 뭘 얘기를 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The nation's largest supplier of the thermostat 되겠습니다. 뭐 가장 큰 어떤 업체가 되는데요. 여기서 expect, 여러분들요 예상합니다. incoming order가 되겠죠. 여러분들 주문이 어떻게 해요? increase dramatically라고 해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를 갖다 1대1로 다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주문이 뭐 된다? 아주 급격하게 증가할 거다. 뭡니까? In the coming year, 다가온 해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다가온 해에 뭐가 됐어요? 주문이 늘 거다라는 이런 뭐죠? expect, 예상하고 여러분들요 기대해 보는 거죠. 자, 이 뭐가 됐습니까? 기대나 예상을 갖다가 따져보시니까 바로 forecast 들어간 몇 번? 정답 B번으로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14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4번은 여러분들 뭘까 보는데 여기 앞에 뭐가 나옵니까? 75만이라는 여러분들 숫자가 나옵니다. 되나요? 그렇다면 보통 숫자나 수치가 나오면 말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념 혹은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받는다던가 혹은 아싸리 이 숫자를 아예 받아버리겠죠.
자, 그 내용을 찾아보시니까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저는 이게 딱 눈에 띄네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또 this가 되겠습니다. 앞에 143번에서 expect, 예상한다는 그런 개념 갖다 this forecast라고 받은 것처럼 여기도 75만이라는 숫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러한 거는 말이죠. 처음, the first time in the company's history. 우리 회사에 있어서 말이죠. such a figure라고 해서 어떤 여러분들 숫자, 수치라고 해서 바로 역시나 이 앞에 나오는 숫자를 받는 거 바로 정답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물론 가장 안전빵은 뭐가 된다? 처음부터 다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역시나 키워드 단어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단어는 바로 this, figure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45번 들어가 보죠. 45번 보니까 여러분들 ARF란 여기서 purchase, 뭘 구매했습니까? 많은 어떤 제품을 갖다 구매했다는 얘기죠. 어디로부터요? From smaller company라고 해서 어떤 작은 여러분들 회사로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습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customize, 맞춤화시켰다는 얘기죠. 자, 뭘 위해서 말이죠? 모든 사이즈의 플랜트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맞춤화했다. 라는 얘기에서 for, 그럼 몇 번 되겠다? 정답 B번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for 같은 거는요, 우리가 매달 출제됩니다. 때로는 뭐뭐를 위해서, 때로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서 많이 출제되는 거죠.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뭐뭐를 위해서의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저인사 B번 되겠죠. 자, 146번 우리가 아까 금방 풀어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파트 6도 우리가 맥락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어떤 패턴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품사 문제라면 바로 1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해서 빨리 찍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요, 파 7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파 7의 여러분들요, 분석해볼까요? 자, 이번에 역시나 난이도가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늘 그렇다시피 패러프레이징을 누가 잘하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181번 내에서 185번까지였나요? 고유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여러분들요, 영어 이름 뭐 데이비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요, 사람 이름이 나와서 매치시키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보통 옛날에 여러분들 신토익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동의어 문제가 무려 4문제까지 출제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소소하게 그냥 2문제 정도만 출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독해는 용량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그 글을 갖다 내 머릿속에 다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됐습니까? 내가 논리전개 방식을 아셔야 되겠죠. 이메일에서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 그 다음 기사문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고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주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영역 표시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 이름이 뭐 Z로 시작한다면 이렇게 대문자로 Z, 혹은 J로 시작하면 이렇게 한다든가, 뭐 A로 시작하면 A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요, 빠르게 처리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빨리빨리 매치시켜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요, 가장 관건, 우리 저득점이랑 고득점 학생들을 가장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얼마나 단어 확장 능력이 있느냐. 패러프레이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는데 너 알아듣겠니?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있죠? 패러프레이징의 관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패러프레이징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동의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동의어는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 온라인 챗 디스커션에서 I know, 화자에도 물어보는 거 있죠. I know, 나도 알아 라는 거 있죠. 즉 뭡니까? 앞에 문장을 잘 읽어보셔서 아, 이렇다 나도 알아 이런 얘기죠. 야, 우리 회사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니? 맞아, 알아 이런 얘기죠. 우리 성장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orry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사과할 때 쓰는 경우죠. 말 그대로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미안. 이렇게 해서 sorry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는 여러분들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direct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direct any question에서 direct 여러분들요, 동의어를 골라서 address, 뭔가를 다루다라는 개념으로서 출제된 바가 있고, slot 있습니다. 근데 slot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slot 머신이죠. 뭡니까? 어디에다가 slot 머신, 동전을 넣고 하는 띵띵띵 하는 거지. 카지노 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slot 머신이 있는데, slot이라는 게 어떤 구멍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모른다. 자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fill the slot이라고 해서 뭐란다? 그 자리를 갖다 다른 말로 뭐란다? 바로 오프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slot을 갖다가 오프닝으로 여러분들요, 정답이 출제됐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요, 궁금한 건 바로 paraphrasing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요, 지문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옮겨봤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rtwork라고 해서 옛날 역사적인 것도 있고 동시대 어떤 예술 작품이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올드한 거, 뉴한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curator 나오죠. curator는 여러분들 어디다? 바로 박물관 같은 데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museum employee라는 식으로 해서 paraphrasing 됐고요.
그 다음 take apart가 되겠죠. take apart 뭡니까? 이렇게 take apart 분리되는 거죠. 분리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disassemble 해서 여러분들 조립한 걸 갖다가 분리하다 해서 disassemble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 interruption이라는 게 있죠. 뭔가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뭔가 산만한 거죠. distraction이라는 거 이걸로 출제가 됐고요. 자, office layout이라고 해서 뭐랬나? 바로 다른 말로 reconfiguration에서 사무실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요. paraphrasing 나왔고요. 그 다음 the heart of the financial district area라고 해서 어떤 그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라고 그랬나요? 거기 학교가 the heart of the financial district area. 자, 금융가 있는 거기 뭐 된다? 가장 심장부에 있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busy area에 있다라고 해서 이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be sold at the venue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 팔린다라고 해서 말이죠. at the venue를 갖다 여러분들 다른 말로 어떻게 paraphrasing 바로 on site가 된다는 얘기죠. 혹은 다른 말로 말이죠. on the premises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다음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같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그 건물 내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우징 온 캠퍼스라고 해서 우리 캠퍼스 안에 여러분들요 주택이 있다.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뒤로 시작하는 거 뭐랜다? dormitory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숙사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딱 정해진 패러프레이즈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문장을 많이 읽어보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됐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문제 196번에서 200번까지 문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요. 글의 종류 여러분들 파악하는 거 잊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advertisement 광고글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요. form 양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는데 여러분들 광고도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상품 광고가 있고 바로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여러분들 광고는 무슨? 그죠? 바로 looking for 웹 프로그래머를 해서 여러분들 웹 프로그래머를 찾는 바로 구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인 광고의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 회사 어떤 회사야? 우리 회사 이런 사람 찾고 있단 말이야? 우리 회사에 찾고 있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혹시나 궁금하니? 연락해. 혹은 뭐가 됐어요? 바로 지원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밑에 하단에는 지원 방법이라든가 연락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편지를 쓴다던가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구인 광고에 대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여러분들 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보니까 여기 다니카 코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말이죠. 연락처, 이메일, 그 다음에 여기 education, 여러분들요. 교육도 나오고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일했던 양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장소, 회사는 어디고 말이죠? 어떤 포지션이고요. 내가 얼마 정도 일했고 옛날에 내가 일했던 곳은 여기야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 보니까 cover letter 해서 쭉쭉쭉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 제출하는 제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누가 썼습니까? 조슈아 로즈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 보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Westport College of Engineering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고요. 누구한테요? Mr. Appleton한테 여러분들 보내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요. 우리 문제 먼저 읽어보는 거 잊지 않도록 하죠. 자, 196번에 보니까 웹 프로그래머 포지션에 대해서 맞는 걸 물어봅니다. 자, 이 196번 우리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어디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지문에 있겠죠. 역시나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이 구인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웹 프로그래머를 찾고 있다고 했었죠. 바로 그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196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7번은요. 미스 코박이 나옵니다. 코박? 자, 코박이 누구였죠? 우리 찾아볼까요? 자,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말이죠. 사람 이름이라는 고유명사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코박 한번 찾아보죠. 코박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바로 두 번째 지문에서 나오는 거, 코박. 자, 그리고 쭉쭉 가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197번의 코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198번은 또 누굽니까? 로마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사람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노 또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노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세 번째 지문에도 여러분들 로마노가 나오고 말이죠. 혹시 두 번째 지문에도 나올까요? 네, 지나 로마노라고 나옵니다. 먼저 체크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왜? 우리가 문제 지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 읽으면서 잠깐만, 로마노? 아까 몇 번 문제지?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요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로마노 이제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199번은 Westport University라고 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학교?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바로 여기 나왔네요. 바로 세 번째 지문에 보니까 이거를 쓴 사람, Westport College 여기 쓴 사람.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요걸 저기서 우리가 세 번째 지문에서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지막 지문 보니까 200번에 Where does Mr. Ju가 나오는데 이 사람 또 누굽니까? 지금 이 코박도 아니고 로마노도 아니고 또 제3의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일할 것 같은 바로 그런 회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을 또 찾아볼까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Philip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사람 이름에 나오니까 사람 이름 보시면서 이제 바로바로 풀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196번부터 갑니다. 웹 프로그래머 포지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누굴 찾고 있다고요? 바로 풀타임 정규 웹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요. 미디어 마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바로 1992년부터 여러분들요. 바로 사업을 해왔던 그런 회사인데요. 시카고에서. 그 다음 여기는 IT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찾고 있다. We are looking for 웹 프로그래머 찾고 있죠. 자, 뭡니까? 그것도 디자인. 자, select라고 해서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선택된 거죠. 뭔가 이렇게 선택된 어떤 분야, 그런 측면 되겠죠. Design, select aspects of our online payment program. 자, 이 선택된 다는 게 아니고 이때 선택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우리가 찾고 있고요. 자, 누구 밑에 사람입니까? Under the guidance of the head software developer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무죠. 지도 아래에서 이제 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qualified candidate 바로 합격을 하시려면 말이죠. 지원 자격이 되려면 바로 적합한 여러분들 지원자는 어떻게? Either 자, 뭐가 됐습니까? A or B가 나오겠죠. 일단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Master degree에서 석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 그다음 1 year of programming experience라고 해서 석사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1년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든지. 이게 바로 both and B가 된다면 여러분들 둘 다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뭐가 됐어요? 보통 석사를 갖고 있든가 아니면 1년 정도 경험을 갖고 있든가. 자, 그러면서 지원자들 같은 경우 뭐 된다? Will need to display proven ability. 자기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Create a high-tech website.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요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를 갖다 secure, 안전하기도 여러분들요 보관이라든가 혹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는 바로 구인 광고인데 웹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이 충족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196번의 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뭐가 된다 이거? select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limited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paraphrasing해서 정답은 바로 뭐가 됐습니까? C번 되겠죠. 이 바로 웹 프로그램 디자인, 웹 프로그램의 포지션에서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포함하고 있어요? 디자인하는 거죠. 어떤 거요? limited. 다른 말로 select가 들어가는 바로 정답은 C번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197번 여러분들 코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코박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까 구인 광고를 냈고 바로 두 번째 지문에서 코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코박 찾아볼까요? 자, 두 번째 지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니카 코박이고요. 이 사람이 연락처 쭉쭉 나와 있고 이 사람은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배철러 디그리 여기서 학사를 갖고 있네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 회사는 여기가 되겠고 말이죠. 웹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일했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 예전에 여러분들 일했던 여러분들 회사 이름이 나오고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12 months가 나왔습니다. 자, 12 months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랜다? 1년이 되겠죠. 자, 아까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들요. 너가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 뭐랜다? 마스터 디그리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1년 정도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마스터 디그리는 안 되고요. 1년 정도의 어떤요? 요거는 충족시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랑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정답은 바로 몇 번으로 처리될까요? 자,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얘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 both and B라면 여러분들 자격 요건이 안 되겠지만 either A or B라고 해서 여러분들 석사 갖고 있든가 1년 경험 갖고 있든가 어쨌든 1년에서 여러분들요 충족시키네요. 자, 그다음 로마노 물어봅니다. 로마노 누굴까요? 아까 로마노 표시해놨죠? 자, 로마노는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로마노 is out on lea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되겠죠. 이 학기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얘가 없어 지금. 그래서 she requested 그 로마노가 요청한 게 뭔지 알아? I write this letter in her place. 그 여자의 어떤 염들요? 어떤 자리라든가 그 사람이 할 일을 갖다가 뭐다? 대체해달라고 해서 내가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여기 웨스터포드 컬리지 딘입니다. 학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이 소속된 염들요? 바로 염들 학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로마노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자기가 대신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로마노 아까 또 어디서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에서 나왔었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My instructor and advisor 지나 로마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 뭐가 됐어요? 바로 이 학교에서 이 사람이 뭘 배웠습니까? 자, confirm that I can make a website using the latest technology. 최근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학교에서 이 사람이 바로 아까 bachelor degree를 받았다고 그랬었죠? 거기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강사고 이 사람이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갖다 염들려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으로 처리되겠다? 정답은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으니까 이거 갖다 가르친 컴퓨터 사이언스 인스트럭터. 정답은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는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연계해서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빨리만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199번 갑니다. 자, 웨스트포드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 학교 세 번째 질문에서 나왔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지문 보니까 요 학교가 나오는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지문에서 여러분들요,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연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내가 이런 자기 요구를 갖췄다 쭉쭉쭉 자기가 이제 했는데 말이죠. 요 단어가 나오네요. I received a $200 cash prize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여기 유니버시티 아까 얘기했던 거기 웨스트포트가 돼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요, 공부할 당시에 내가 200불에 뭐 된다? 돈으로 받는 어떤 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 학교는 잘하는 사람한테 맞아, 돈으로 상을 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뭐 200불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paraphrase 나오는 그 단어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단어를 보니까 이 학교는 뭐 준다? monetary awards가 되겠죠. 자, monetary에서 여러분들요, TR 한번 빼볼까요? TR을 빼면 여러분들 무슨 단어 같아요? money가 되겠죠. 그래서 monetary awards는 바로 200불을 여러분들 cash prize로 주는 것 같다가 다른 말로 paraphrasing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번의 정답 바로 C번 되겠죠. 내가 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 뭐가 됐어? 그 기간에서 나한테 상을 줬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마지막 200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또 제3의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굴까? 좀 가보자. 이 사람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필립 주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요 앞문자를 읽어보니까 자, she was given an opportunity. 어떤 기회를 갖고 있었다? Continue working part-time. 자, part-time 일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말이죠. Her supervisor and notable industry leader가 됐습니다. 그 여자의 슈퍼바이저자 뭡니까?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요, 좀 나름대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필립 주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After 2 months internship이라고 해서 2개월 정도 인턴십을 한 이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인턴십? 보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지문에 보니까 인턴십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지문에 인턴십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기 2 months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는 바로 이 회사 이름 뭐라고요? iNet Connect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요,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이 됐다? 바로 iNet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했다시피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니까 이 고유명사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것만 여러분들 따지시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유독 이번 8월 달에 181번에서 185번도 마찬가지고 고유명사가 많이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요, 제가 준비한 8월 27일 문제를 여러분들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봤던 문제를 중심해서 말이죠, 다음 달에 여러분들 데뷔를 하실 때 이거 좀 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자, 파7은 여러분들 변수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5, 6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아봤자 5개고요. 그다음 보통 한 2, 3개 정도는 여러분들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여러분들 보시면 말이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점수가 꽤나 높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점수를 자기가 잘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 990점 만점을 맞으려면 다 여러분들요, 다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갖다 이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사실 가장 점수가 여러분들요, 빨리 따기 쉬운 문제는 파트 5, 6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여러분들요, 빨리 푸는 정도만 여러분들 반열 올라도 우리가 7까지 여러분들요, 시간을 벌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역시나 여러분들 자기 이상의 점수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했던 8월 27일 그다음에 그 전에 했던 논란 종료까지도 잘 보시면서 말이죠. 다음 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미친 적중일의 라수인 강사였습니다.